올해 집을 구매하실 예정일까요? 그렇다면 무조건 보세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의 이정근 세무사입니다. 2025년이 되니까 주택시장이 또 한 번 들썩이고 있죠. 강남이나 한강벨트, 강북의 고가주택 등은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반해서 서울 외곽 쪽이나 수도권 쪽은 가격 조정이 시작된 것 같은 모습인데요. 아마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시점이 우리 30세 전후의 신혼 부부들에게는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겠죠. 요즘에는 주택을 취득하려면 정말 큰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요. 이럴 때 세금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주택을 처음 취득하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절차나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시죠. 첫 번째는 이제 취득입니다. 자, 이제 부동산 물건도 찾았고 계약하러 가보시죠. 취득할 때 신경 쓰셔야 될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절차상 먼저 설명을 드리면 거래 계약을 맺고 나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거는 내가 어떤 물건을 언제 어떤 금액으로 취득했는지를 국토부에 보고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중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중개사분들이 대행을 해줄 테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죠. 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제출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 2월에 국세청에서 올해 첫 번째 기획조사가 있었죠. 자금 출처 조사입니다. 그 스타트가 되는 게 자금 조달 계획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이상 물건,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금액 상관없이 모든 물건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검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가 제출이 되고 나면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세무서 이렇게 세 군데서 교차 검증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혹시 금액이 부족하신 분들은 꼭 검토 받으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하고 나시면 잔금을 치실 건데, 잔금을 칠 때 통상 소유권을 넘겨받게 됩니다. 근데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에 취득세를 납부하는 게 선행 절차가 되는데요. 취득세를 납부하고 납부 확인서를 발급해서 등기소에 제출하시게 되면 등기 필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부동산 계약과 취득행위는 완료가 되는 겁니다. 첫 주택 취득하신 거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취득 단계에서 조심하셔야 될 세금은 증여세랑 취득세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증여세는 어떤 부분이냐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하실 때 그 금액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국세청은 일단 이 매수자가 소득을 누락했거나 가족이나 특정인에게 증여를 받았거나 한다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매수 자금이 부족하다, 상담을 필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취득세 얘기를 할 건데요. 취득세가 보통은 주택을 취득하실 때 1.1에서 3.5% 거래 금액과 면적에 따라서 책정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주택이 있으신 분들끼리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취득세는 중과제도가 있는데, 만약에 비조정지역 3주택 취득이라든가 조정지역 2주택 취득을 하시게 되면 최대 9%까지 과세가 될 거고, 비조정지역 4주택, 조정지역 3주택 이상 취득이라고 하시면 최대 13.4%까지 과세가 됩니다. 아까 일반적인 취득이랑 비교를 하면 3.5%랑 13.4%니까 거의 10%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가 10억의 주택을 취득한다고 했을 때 거의 1억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아시겠죠? 자, 취득했다고 이제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태껏 근로소득세만 냈잖아요. 재산이 있을 때도 세금이 나옵니다. 재산세랑 종부세가 대표적인데요.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매년 6월 1일자 소유주를 기준으로 재산세랑 종부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근처에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 잔금일자랑 등기일자 중에 빠른 날을 6월 1일 이후로 매수를 하시는 게 재산세랑 종부세 부담을 피하실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쓴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혹여나 투자 목적으로 하셔서 임대를 주는 경우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임대를 주게 되면 월세를 놓을 수도 있고 전세를 놓을 수도 있는데, 대원칙적인 걸 말씀드리면 월세 같은 경우는 전체 과세, 전세 같은 경우에는 부부 합산 3주택 이상일 때 3억 원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월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물건은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면 과세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월세가 과세된다고 해도 연합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 저희가 분리과세라고 해서 14% 안에서 세금을 종결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취득하고 보유해서 내는 세금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또 10년 뒤에 우리 주택 가격은 오를 거잖아요. 그 올랐을 때 우리가 다음에 할 고민은 상급지로
옮겨 타는 거죠. 그 옮겨 탈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세금이 바로 양도세입니다. 양도세를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취득한 금액과 처분한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인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1년입니다. 근데 양도세는 보유 기간이 10년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죠. 보유 기간이 길다 보니까 당연히 세금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1년에 2%씩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1세대 1주택자다, 그럼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고려해서 4%씩 최대 10년 80%까지 공제가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예를 들어보면, 내가 만약에 8억의 부동산을 취득해서 10년 뒤에 15억에 처분을 할 건데 보유요건, 거주요건이 다 충족이 됐다. 비과세를 받게 되면은 한 300만 원도 안 내고 양도세를 정리할 수가 있는데, 비과세를 못 받으면 한 1억 8천 정도는 세금이 나가야 됩니다.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택수가 1주택 혹은 2주택이신 분들은 항상 이런 투자나 부동산 거래 행위에 비과세 플랜을 꼭 염두하시길 바랍니다. 1세대 2주택의 현행 세법에서 주는 혜택들 중에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방법을 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제가 기본적인 거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면제도를 활용하는 건데요. 이 주택시장은 경기가 좋을 때는 중과 제도도 생기고 비과세 요건도 강해지고 하면서 규제가 엄청 타이트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반대로 주택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는 정부에서도 경기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시작하죠. 대표적인 게 미분양이나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들인데, 지금 지방 쪽은 미분양이 급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럼 이제 조금만 더 상황을 지켜보시면 우리가 감면 혜택이 또 새로운 게 생길 거고 주택을 매수하는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공동명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공동명의가 왜 좋은지를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소득 세율 자체가 8단계 누진 세율이라서 소득 구간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2배, 3배로 뛰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비과세를 못 받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양도 차익이 크게 생길 것 같다, 그럴 때는 처음부터 공동명의를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까 말한 케이스에서 8억에 사서 15억에 처분을 했을 때 공동명의고 아니고가 최소 2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날 거예요. 이것도 꼭 체크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런 고민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배우자한테는 6억까지 공제가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주택을 일부 지분을 증여해서 세금을 안 내고 나중에 그걸 양도를 하면 양도 차익이 없으니까 세금을 안 내지 않겠느냐. 좋은 접근입니다. 좋은 접근인데 국세청도 이걸 모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증여를 한 시점부터 10년 이내 처분을 하게 되면 양도세를 재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차익이 많이 나는데 비과세를 못 받아서 증여나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계가 들어가셔야 되니까 꼭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택을 거래할 때 취득, 보유, 양도 단계별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서 너무 낯설어서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취득이나 양도에 대한 판단들은 순간의 선택이 굉장히 큰 세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을 하실 때는 상담료 아까워하지 마시고 꼭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상담료 아까워하시다 나중에 뒤에 공이 몇 개가 붙을지 몰라요. 자, 그러면 다음에 제가 또 부동산과 관련된 더욱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